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말이죠. 새누리당의 그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열린 그 비대위원회에서 이준석 비대위원을 그때 대화를 함으로써 당시에 젊은 사람 하나 영입했구나. 바로 이 사람이 유승민계입니다. 유승민계. 그 사람을 키우기 시작한 게 누가 키웠냐? 유승민이가 키우기 시작했다고 그렇게들 알려집니다. 결국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가 치열해진 가운데 요 근래 이른바 유승민계 활약이 갑자기 돋보였습니다. 왜냐? 이 유승민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치작전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유승민은 이 국민의힘당을 갖다가 버리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간 주동자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당을 만들어서 바른정당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바른미래당 뭐 이러면서 밖에 나가서 다 또 김종인 영입하고 전부 다 이 유승민계에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결국 유승민한테 점령당한 이런 형국이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유승민계, 유승민이 누굽니까? 좌파적인 우파라고까지 늘 많이 이야기됐지 않습니까? 그가 원내대표 연설할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좌파 경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다들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에 미래통합당이던 이 새누리당인가요? 새누리당. 이 국민의힘 전신이죠.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쪽에서는 박수가 안 나왔습니다. 이분의 포퓰리즘은 말기질 못하는 것이라고 당시 언론들은 얘기했습니다.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좌파 경제를 설파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를 일갈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말이죠. 대한민국 이 정치판은 이 야당의 지금 국민의힘당 정치판은 과연 건전한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느낌이 드는 정당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가 다르고 뭐가 훌륭한 점이 뭐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지금 치열해졌습니다. 이른바 유승민계가 전부 튀어나왔습니다. 숨어있다가 다 튀어나왔습니다. 조직적으로 튀어나온 듯 보이는 그렇게 느껴지는 그럴 정도로 탁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전 대표의 등판과 맞물려 가지고 결국은 뭐냐? 한국당을 점령하려는 유승민계의 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도로 한국당입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습니다. 정치권에 이렇게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최근에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서 유승민계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냥 조직적으로 튀어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조혜진이라든가 김웅이라든가 유니스 위원을 비롯해가지고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고 특히 이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 이준석과 이 김웅은 젊은 개혁 세력의 표방을 겉으로 자처하면서 스스로 젊은 세력이다 젊은 나이다 하면서 이목을 지금 끌고 있는 완전한 정치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유승민계의 목소리는 비단 당대표 선거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유승민계 정치인으로 꼽히는 김세연, 바로 얼마 전에 공천심사위원 했지 않습니까? 다 속았죠. 김세연을 누가 뽑았습니까? 황교안이가 뽑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어떤 언론에다 기고문을 통해 가지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변화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태경, 거의 모든 정치권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태경이가 유승민계입니다. 그래서 야권 내부에서는요, 이거 도로 한국당이 되는 거 아니야? 유승민당? 에? 하는 그런 그림자를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목소리가 커질수록 사실상 유승민 등 과거 올드보이 등판이 임박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제 이들 메시지가 이 나 전 의원이라든가 또 등판을 하는 이런 부분들과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과거의 소위 미래통합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들이 다 버리고 나갔으니까. 당을 아주 초토화시켜 놓고 유승민이 나갔죠. 그리고 또 다시 들어왔죠. 왜?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라고들 얘기합니다. 이들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19년 1월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을 때 그런 모습을 가만히 이제 한번 회귀를 할 필요가 있죠. 특히 그때 유승민 다음이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이 원내대표였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나 의원이 출마 선언과 동시에 4.7 보궐선거 경선 불복 메시지까지 던지는 등 사실상 도로한국당이 지금 시작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선 승리를 위해서 중도 표심을 얻어야 하는 상황인 국민의힘이 이제 야권 분열 책임과 강경보수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이러한 지적을 유승민으로 인해서 지금 받기 시작합니다. 김은혜 의원 역시 지난 18일 KBS 최경영 최강 시사에 출연해가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파격적이고 변혁적인 리더십과 지도부 교체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새 얼굴 간판이지만 뒤에는 누가 다 손을 잡고 있느냐? 유승민이가 유승민계로 전부 다 이렇게 다른 옷을 갈아입는 척 하고 있다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입으로 얘기합니다. 판가리 하자. 새 얼굴로 전면 짜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집권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야권 분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승민 얘기가 자꾸 부각될수록 도로한국당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게 되니까 결국 4.7 보궐선거로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낸 상황에서 과거 인물인 유승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름이 떠오르면 안 된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결국 야권의 분열의 단초가 지금 끼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새로운 정당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정당 국민의힘은 과연 성립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정당, 정말 새로운 정당, 프레시한 정당, 대한민국의 정당,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이건 심각한 얘기죠.
유승민 이름이 자꾸 나오고 이런 또 누구누구 이름들이 자꾸 이 야당의 이름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지금 힘은 받기는커녕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야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정당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뭐하러 들어오려고 하겠느냐. 윤 총장이 제가 볼 때는 안 들어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정치인들이 이 새로운 이 국민의힘까지 전부 점령하려 달려드는 그런 형국에서 그들이 뿌린 씨앗들이 지금 새로운 지도부를 원한다, 젊은 피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 머릿속은 그 피가 아니고 유승민 피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 이 보도는 절대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 그러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근거들을 갖고 이 언론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참 국민의힘 걱정스럽습니다. 국민의 힘이 아니고 국민의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이 정권이 교체돼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헌법적 기능,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기능,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이 시장경제에 대해서 또 세계를 겨냥하면서 또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찬란한 과거와 다시 연속선상에서 더 발전하는 이러한 날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이 다음 선거입니다. 대선, 정권 교체입니다. 야권은 절대적으로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야권은 딱 통합되고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소위 야권 단일화. 이거는 우리의 가장 큰 명제입니다. 예, 야권 단일화로서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룩될 날을 기다립니다. 새벽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시장경제가 띄우는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